그러니까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작으면서 우수관으로 많이 버려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작고 우수관에 버려지게 되면 비가 왔을 때 빗물을 타고 강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즉 도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투기되는 쓰레기의 문제 중에서 이제 바다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쓰레기들이 이제 부피가 작은 담배꽁초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배꽁초는 그러니까 도시에서 바다 쓰레기로,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취해야 될 조치가 담배꽁초를 안 버리고 투기된 담배꽁초를 빨리 치우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부피가 큰 뭐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들의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바로 바다로 투기될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길바닥에 버려지게 되면은 길거리에 미관을 훼손하게 되고, 그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음료가 남아 있는 상태로 버리게 되면은 냄새라든지 파리가 꼬인다든지 하는 공중의 위생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쓰레기는 투기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방식이죠.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려서 적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혹시 재활용, 미세 플라스틱을 했는데 재활용 가능하진 않는지 좀 우선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담배꽁초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담배 필터잖아요. 네. 그 담배 필터의 재질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재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플라스틱으로 분류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필터가 결국 바다로 가게 되면은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게 되는 것이고, 바다를 떠돌아다니면서 분해되지 않고 이제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담배꽁초 관리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담배꽁초가 투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인 것이고요. 투기되지 않는 담배꽁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럼 쓰레기로 처리할 것이냐, 재활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문제인데, 기술적으로는 담배 필터를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담배 필터만 따로 모을 수만 있다면 그 물질로 다시 재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미 그렇게 재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뭐 퇴비화 방식을 적용시키는 것도 있는데, 약간 뭐 유해성 문제 때문에 논란은 제기되고 있는데, 재활용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담배꽁초 자체는 워낙 양이 적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모으는 것이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담배꽁초의 관리와 관련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담배꽁초의 문제, 쟁점들을 조금 분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담배꽁초 관리의 제1 목표는 재활용이 아니라 투기 방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분리수거 함을 자기는 넓히면, 공간을 넓히면 분리배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쓰레기 함을 좀 넓히거나 이런 것들은 어디다가 또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물어봤거든요. 결국 생활 쓰레기 관리의 책임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주거 지역에서의 쓰레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는 지자체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자체 예산으로 그런 인프라를 확대할 거냐, 아니면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배출자,
그러니까 단독 집단 주거지 경우,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주에게 그런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거점 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정책들을 조율해야 될 책임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점 수거함도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쓰레기는 쓰레기를 불러요. 이렇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영역이 쓰레기거든요. 쓰레기를 한번 잘못 버리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같은 방식으로 쓰레기를 잘못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거점이 더러워질수록 또 쓰레기를 배출하는 태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거점에서 모은다라고 했을 때 거점에서는 항상 거점 주변에 투기된 쓰레기가 없어야 되고요. 거점 수거함 자체의 청결도도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거지 인근에 거점 수거함 혹은 거점 수거 장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전담 관리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쓰레기가 넘쳐 흐르기 전에 수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거함을 무한정 키울 것이냐, 이건 힘들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거함이 차는 주기를 고려해서 수거 주기를 늘리면은 넘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함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관리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문제가 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거점 수거함만 하루에 몇 번씩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관리 조직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그린 뉴딜 사업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공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그린 뉴딜 사업으로서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분리배출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 분리배출의 문제는 열심히 해서 문제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될 수 있는 쓰레기들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분리배출을 했을 때 선별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별이 되는 품목들만 분리배출을 해야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분리수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새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낸 책도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전체적인 틀은 잡을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역시 저는 세척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벨 뜯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깨끗하게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배달 음식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배달 음식의 증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량 증가라고 하는 양적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음식을 담았던 일회용품이 세척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지는 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도시락 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통째로 분리배출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용기 자체가 재활용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용품까지도 오염을 시켜서 문제를 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리배출할 때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하고 세척해서 버리는 이 원칙 하나만 지켜줘도 사실은 배출된 재활용품이 훨씬 더 잘 재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플라스틱은 재질만 따로 모으면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재질끼리 선별이 될 거냐가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 음식은 일단은 세척해서 버려야 되는데 세척을 해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은 물론 있습니다. 소스를 담았던 통같이 아주 작은 용기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 배출하더라도 선별장에서 그걸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용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담았던 밑에 통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PP 재질의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세척만 잘해주면 그것은 재활용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뚜껑으로 쓰이는 또 투명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선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명하기 때문에 그 재질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여러 재질들이 사용되거든요. 이게 재질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분리 배출자들이 역할을 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선별장에서 역할을 잘해야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 좀 쟁점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부피가 아주 작은 소스를 담았던 통 같은 경우에는 분리 배출하지 마시고 종량제 봉투로 넣으시고 어느 정도 부피가 있는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세척만 잘해서 이제 배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을 안 쓰기 위해서는 뭐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쫓기듯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그 개인의 실천만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도 크지는 않습니다. 뭐 자기 컵을 들고 다니는 이제 나는 텀블러를 생활한다 이 정도의 습관 하나만 확실히 정착시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쓰레기 문제를 좀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공부를 좀 학생들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어떤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것들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좀 쓰레기를 보는 시야를 키운 다음에 우리 젊으신 분들의 특유의 그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들을 좀 많이 펼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학생분들의 챌린지들을 좀 컨설팅을 많이 해보게 되면요. 너무 기존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 생각들이 다 갇혀 있어요. 기존의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들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런 생각들이 갇혀서 새로운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핵심은 리디자인이에요. 모든 걸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리디자인의 핵심은 새로운 발상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를 다 각도로 접근을 해서 쓰레기를 바라보는 좀 관점이 넓어져야 오히려 새로운 발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